안녕하세요. 박근문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환자분은요 56세의 남성분이세요. 폐료가 안 좋아서 치아를 이미 많이 상수를 했고요. 남아있는 3개의 잔존치도 그다지 건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젊으세요. 56세이시고요. 파노라마 상태를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하악도 거의 중등도 정도, 어떤 95에 갔으면 좀 진행된 그런 치주염 상태를 나타내고 계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의 어떻게 보면 건강도도 중요하고 또 대합치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분이 오랫동안 잘 쓰실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56세이시라면 아마 최소한 30년은 임플란트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분의 이제 외모라든지 저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오론 6, 오론 5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상악 전악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 몇 개를 어디에다 식립을 하고 나중에 보철적인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CT 상태를 보시면요. 17번부터 11번, 그리고 21번부터 27번에 12CT가 있습니다. 95는 상당히 뉴마티제이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너스 뉴마티제이션 되어 있고 사이너스 멤브레인도 약간 비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14번, 15번 위치에 보면 이렇게 septum이 이렇게 버티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라테랄로 프로치 하기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전집으로 가보면요. 발치되면서 라비알 월이 소실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얇아져 버린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번대 소구치로 보면 역시 이 사이너스 나잘 플로어하고 사이너스하고 같이 또 연결되어 있으면서 참 이 라테랄 어프로치 하기도 곤란하고 또 그냥 크레스탈 하기도 좀 이상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 파노라마를 보시면서 자,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는 것이 수술도 쉽고 또 장기적인 이유도 더 좋게 가져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 라이브 서저리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크게 반대쪽으로 오케이 그리고요 오늘만 닦아요. 앞에 쪽으로 오케이 됐어요. 자 일단 하기 전에 여기 루트 플래닝 한번 할까요? 그래 스트레이트 오케이. 오케이 이제 2개나 세이브 할 거니까 잇몸을 깨끗하게 좀 정리할게요. 큐렛이 각도가 안 맞았어요. 약간 휘어졌어요. 아니 거기 11, 12 주면 돼요. 이거는 버려야 돼요. 오케이. 샤프닝 스톤 주시고요. 키트 안에 들어있죠. 자, 약간 담으시고요. 자연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플래닝을 하고 하는 게 맞겠죠. 루트 플래닝은 샤프닝이 핵심이겠습니다.
오케이.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너스는 이 팽판 해가지고요. 크레스알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발치부터 할게요.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 5, 6, 7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 눌립니다. 혹시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5번 위치에는 septum이 있고요. 6, 7번은 한 3mm 정도 오는 있어요. 여기부터 할게요. 실추하고. 괜찮으시죠? 편안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조금만 고 똑바로 하시고요. 이렇게 4번, 5번, 6번, 7번 되겠습니다. 5번은 나중에 3번에서 5번으로 브릿지 할 겁니다. 이렇게 5번 위치는 먼저 뒤쪽에 일단 포인팅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자, 일단 위치부터 포인팅 할게요. 자, 하다가 조금 물이 나옵니다. 진동이 있고요. 그대로 편안하게. 포인팅이 됐으면 사이너스를 하겠습니다. 3mm니까요. 다음 드릴부터 3mm 세팅합니다. 3mm 계속 연결시켜 주세요. 다음 드릴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3mm죠. 이렇게 몇 번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3mm 다이아메터 하면 드릴 얼마인지 가르쳐 줘야지. 2.9 3.3에 3mm 3.3에 3mm 자, 이제는 4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4mm 이렇게 한 번 더. 프루브 안에 밑에 프루브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일단 크리스탈 부분 지나갔는지 확인을 해야겠고 그대로 6번은 지나갔고요. 7번도 됐어요. 자, 이제 똑같이 4mm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4죠? 네. 그 다음에 3.6에 4mm. 그다음 3.9. 4mm. 가볍게 살짝 살짝만 세게 하지 말고. 오케이, 멤브레인은 아주 사운드합니다. 3.6까지 갔죠? 3.9다 그죠? 3.9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4.4분. 네, 4.3. 위치가 좋으니까 4.4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빼주시오. 오케이. 자, 다시 포토할게요. 잡으시고. 알로그래프트. 그대로. 여기 소켓에 가볍게 옆에. 가장자리에 살짝 조금 더. 아니, 소켓에. 오케이. 조금 싹 오케이. 아니요. 아까 그 알로그래프트 보여준 거 있죠? 그걸로 해주세요. 자, 이제 본을 넣을 때도요. 그대로 이걸 쓰면 되겠죠. 조금 담으세요. 조금 담으세요. 이제 베이직 하겠습니다. 살짝 담으시고. 픽처는 4.8에 8.5로 준비해 주세요. 네. 여기다 쭉 잡으세요. 그냥 쭉. 네. 그러시고, 네. 오케이. 됐습니다. 믹스 해주시고. 아닙니다. 우선 2개입니다. 조금씩 올려주세요. 크게. 태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올려주고. 이게 태핑 모드로 클록와이즈 하면 이게 본 그래프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요. 넣어주시고요. 여기 한 개 홀에 되게 한 5번 정도 하게 됩니다. 5번 이렇게 됐어. 넣어주시고 앞에도 할 거예요. 다시. 예, 앞쪽에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그래프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펜 앞으로 가요. 픽션. 자, 잡으시고 부탁할게요.
네, 두 개의 픽셔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4.8에 8.1. 크게 하시고요. 그대로. 오케이, 다시. 커버 스크루 할게요. 본 덴시티가 약하고 남아있는 본이 별로 없어서 커버 스크루 해야겠습니다. 앞에는 5mm부터 시작할게요. 똑같이 합니다. 다시 드릴 주시고요. 첫 번째, 근데 septum 높이는 한 7mm쯤 돼요. 7mm쯤 되는데 septum이 가늘어서 5mm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두 개는 다 됐고요. 그래서 앞쪽에 세 번째 거 합니다. 자, 드릴링으로 해주시고요. 아니, 다음에 6으로 해주세요. 6 주시고요. 여기는 봉그래프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7 8 근데 8 그대로 하면 되겠죠? 8, 8점. 여기서 열렸는지 확인합시다. 오케이.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팔로 해가지고요. 이제 쭉 다음 드릴로 2.9, 2.9에 8. 지금 안에 본이 있으면요. 그라인딩 하면서 본이 이제 그래프트가 되겠죠. 점 3 3.6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니지가 좁아요. 그래서 BD 커프로 해서요. 7.2로 하겠습니다. BD 커프 4.1에 7.2로 하겠습니다. 약간만 리트랙션하고 오케이. 다시 핸드피스 커넥터 핸드피스 커넥터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이렇게 샌드위치 있으면 깊이 심을 필요 없이 커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다물어 보실까요? 좀 더, 조금 더 다물어 보세요. 더. 약간만 벌리는 정도로 조금 더 다물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다시 커버 스크루. 네, 하시고, 자, 이제 3분의 1은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죠? 이렇게 이제 쭉 다음번에 이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됐죠? 슈츠 한번 넣고요. 포저로 줄래요? 이쪽은 포저로가 아니라 포저로 칠 거예요. 이쪽으로 조금만 슈츠 넣고 나머지 슈츠는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게 플랩이 벌어져 있으면 나중에 스웰링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끝나는 쪽은 가볍게 닫아도 줘야지 덜 불편하시고. 놓고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블레이드 전치고 2번, 3번 갈 겁니다. 12번부터 22번 전치고 브릿지 하고요. 13번, 15번 3유닛 브릿지 이렇게. 버티컬 던지. 그대로 당겨도 당겨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시 조금 눌립니다. 전지부가 좀 꺼졌죠, 그렇죠? 여기는 할 때 약간 이제 본 매트릭스와 해서 이 몸을 약간 올릴 수 있도록. 좀 놀립니다.
스위치가 좀 많이 꺼져 있다, 그죠? 미리 약간 릴리징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티슈%? 이쪽을 조금만 로컬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겠지. 이쪽은 앞니는 11번, 11번, 21번 아리 할 겁니다. 아리로 준비해 주시고. 큐렛. 큐렛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하시고요. 여기는 3번은 나절 플로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약 한 8mm, 본이 7m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3번에 버터하고 자, 리트랙션. 아니, 이쪽만, 저쪽만 해주면 천천히. 자, 물입니다. 다시 드릴링. 자, 다시 아까처럼 물이 좀 나옵니다. 캐나인 위치에 바이코틱까지 잡는 게 좋겠어요. 발전은 가능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이쪽은 BD로 할게요. BD로 해서 3번을 먼저 마무리하고 2번. 좋습니다. 3. 봐주세요. 오케이. 물 때문에 그러시죠? 아파요? 여기가 우리 물이 넘어가죠. 맞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코하고 동해 있어가지고요. 물이 조금 한두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3.6 한 번만 더 할게요.
3.7에 8.5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3.7에 8.5 하겠습니다. NC. 베이식하고 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하고 통해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코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3.7에 8.5. 오케이. 네, 고정은 아주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리 주세요. 드릴. 아리? 아니, 첫 번째 드릴부터 줘야죠. 렌스. 오케이. 팔라탈 쪽에서 2번. 팔라탈 5를 따라서. 또 3번이니까 2번 여기 플라타를 달았어요. 오케이, 본이 아주 좋습니다. 양은 적어도 골질이 아주 좋습니다. 삼 3.3? 3.5로 하겠습니다. 3.2 코아에 3.5, 76 이렇게 3.5, 76. 론저 좀 주시고
아리악사 12도 준비해 주세요. 이쪽부터. 또 아까 론저 있었죠? 론저부터 좀 너무 튀어나와서 약간만 다듬어야겠습니다. 렌치. 이 앵글 낙사를 쓸 때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악사 12도 약간 들어줄래요? 네, 앞니도 이제 임플란트가 다 됐습니다. 여기도 약간 베이식을 하고 12도 각도. 본 매트릭스
홀의 위치겠죠. 이렇게 스크루 홀이 되면 다 스크루 타입으로 만들 거니까요. 본 매트릭스랑 저기 맥홀 골라제는 제 앞니도 거의 다 됐습니다. 네네. 사이즈요? 사이즈로 큰 걸로 주세요. 그건 너무 크고. 네, 15인치. 조금 더 타이트닝 하고 할게요. 이게. 맥콜 타이트닝 잡으시고. 됐고요. 자, 여기 스캔 포스터를 주셔야죠. 여기 BD 여기 3번 위치도요. 저걸로 주세요. 악사 스트레이트를 주세요. BD NC 악사 2mm 커프 스트레이트입니다. 앞쪽은 임시차를 빨리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이 제대로 안 됐어요. 보니까. 드라이브. 잡아보세요. 픽셋이 약하군요. 힘들어. 임시차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컨토리제이션 합시다. 넣고 들고.
저 잇몸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저기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즈 하나 더 있어야겠습니다. 네. 작겠죠? 하나 더 있어야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실차합니다. 가운데 릴리징을 미리 해놨으니까요. 놓고 당기지 말고. 이쪽으로.
이거 실크를 보조를 넣어주세요. 컨티뉴어스 할게요. 이쪽으로부터 쭉 가서 제거하고 위에 한 개만. 되셨지요? 이제 앞에까지 다 잘 됐습니다. 앞에는 어금니보다 더 뼈이식이 많이 들어갔고요. 잇몸 모양이 많이 꺼져 있었는데 아마 아물고 나면 잇몸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20분 정도면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조금만 인젝션 좀 더 할까요? 오른쪽으로 약간만 더 주세요. 이쪽은 사실은 잇몸의 크레스트에서도 소켓이 일레귤러하고 또 사이너스 플로어 안에서도 굉장히 일레귤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레귤러리티가 많을 때는요, 라테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주시고, 네. 다시 조금 올립니다. 잠깐만요. 잡아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나를. 자, 이제, 거의 한번 다 물어보실까요? 거의? 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사실은 이 4번 에이펙스 루트 팁까지도 이게 사이너스가 열려 있어요. 조금 더 다물어 보실까요? 조금 더. 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자, 이제 물이 다시 좀 나올 텐데요. 이제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잘해주셨는데요.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네. 물을 약간만 머금고 계세요.
섹션. 이쪽으로 줄래요? 저기, 이쪽으로, 걸어줄 거예요? 네. 한 번 더 꺾으면. 한 번 더 꺾어요. 그대로. 네. 다시 다물어 보실까요? 네, 그대로.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쪽 석션 안 보여요. 이렇게 좋아요. 그대로. 조심, 그대로. 자,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더 주실래요? 네. 이 7번 소켓 에이펙스가 볼록 올라와 있거든요. 알로그랩도 준비해 주시고요. 캐리슨 논주 이렇게 양지로 월을 터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에이펙스 쭉 거의 3번까지 그어져 있어가지고 좀 열고 다시 이쪽으로 열고
배로도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헛다스요. 소켓 안에 윈도우 옆에 바로 옆에 사이드.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하나를. 자, 이제 드릴링하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한 번만 더. 오른쪽 조금만 더. 네, 이렇게. 그게 물이 좀 나올 겁니다. 실버는 아예 덴시티가 없어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제 한 두세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1에 10 할까요? 4.1에 10 두 개 하고요. 뒤쪽은 4.8에 8.5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시 이제 베이직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거즈 좀 주시고.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보시죠. 조금 담으시고요. 이제 다시 아까처럼 거의 힘을 빼시고 그대로 좋습니다. 컨덴서 조금 담으셔야 됩니다. 벌리지 마시고. 네, 그렇게 여기 접시 그대로 그냥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사이너스에 아시고 입 크게 이제 거저 빼주시고 픽처가 될 곳에 본이 다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쪽에 조금 더 주실래요? 5번 소켓에 도마치 안 보여. 됐어. 그대로 주시. 빼도 돼요. 빼세요. 내가 할게. 내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다 됐고요. 자, 다시 이제 픽처 주세요. 4.1에 10부터. 네. 괜찮아. 없이. 오케이, 다음. 다음. 8.8에 8.5. 자, 이쪽은 소켓이 있어요. 조금만 더, 지금. 제일 뒤는 커버 스크루, 앞쪽에는요, 원스테이지 갈게요. 앞쪽 두 개는 스테빌리티가 좋아요. 5에 7 넣어주세요. 칠 번 소켓에 봉그레트 조금 더 할게요. 소켓에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네, 2개 이렇게. 네, 됐습니다. 다시 맥골 사이즈 작은 거 있죠? 하나 더 주시죠. 자, 이쪽으로 보시고, 이쪽으로 잠깐만.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잡으시고. 됐습니다. 자, 이제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합시다. 앞에 한 번 더 합시다. 여기 있어요. 됐습니다. 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가 요새 정말 유행이에요. 저도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새해까지 감기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완전히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일단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랜디 홍생님, 수술 중 사진 촬영, 카메라 랩핑. 아마 치과에 이거 다 쓰시죠. 이게 유니체어에 랩핑할 때도 쓰고 뭐 여러 군데 그냥 이렇게 테이프 롤로 말려져 있잖아요. 이거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여러 이제 우리 뭐죠? 감염 방지를 위해서 쓰는 이거예요. 그냥 이거 갚아서 쓰시면 돼요. 얼마 하지 않습니다. 오일명 시온 치과 원장님, 네, 잘 계시죠? 감사합니다. 강석기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미카 사용 시에 사이너스 플로어 개통은 몇 미리가 적당하나요? 작은 사이즈로 하니 퍼포레이션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우리가 댄사버 할 때부터 사실 이런 게 좀 언제 뚫고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해보니까 3.3에서 지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본이 3mm다. 3mm보다 조금 많다 이러면요. 3mm로 계속 3.3까지 확대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3.3에서 4mm로 이렇게 해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하는 거죠. 3.3에서 저는 지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안정적인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미카 드릴이 끝에 팁이 날이 없어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지나가면 또 퍼포레이션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사이너스 지나갈 때는 그 멤브레인을 티어링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3 이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랜드류 선생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12월 18일 수술해서 상악 구치부에서 7mm, 커프 2mm 사용했는데 상악 구치부 픽처는 최소 몇 mm까지 식립하시나요? 7mm와 10mm의 예후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7mm나 10mm나 예후 차이 없다고 봅니다. 7mm면 충분하고요. 근데 왜 2mm를 썼냐 하면 결국은 디팩이 있어서 그렇죠. 그 디팩을 본으로 다 채워지면 좋겠죠. 그런데 리제너레이션이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꽤 많은 경우에 우리가 GBR하고 멤브레인을 쓴다 하더라도 끝까지 뼈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바로 또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오센트레이션 되는 7mm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이아메타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구치부에서는 4.4, 4.8, 5.3 이런 정도로 좀 굵은 걸 쓰고요. 대신에 랭스는 7mm면 충분합니다. 10mm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저스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과 관련 없지만 16번 발치 직후에 골소실로 적시 GBR을 먼저 해 놓는다고 할 때, 그렇죠. 오픈 멤브레인을 피할 수 없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멤브레인을 주로 사용하나요? 오픈 멤브레인을 아예 안 하시는지요? 상하 구치부처럼 플랩을 당기지 못하는 경우에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선생님은요, 16번 발치했어요. 근데 본이 많지 않아. 그래서 먼저 GBR을 해요. 이게 이제 컨저버티브한 어프로치죠. 소켓 그래프트를 먼저 하고 이게 본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발치하고 나서 보니까 소켓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게 멤브레인을 커버해서 뭔가 본을 리제너레이션을 도모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쓰는데요. 네, 정답이 아니라 제 의견은요. 아예 오픈 멤브레인 안 합니다. 차라리 꼭 멤브레인을 한다고 하면요. 한 8주 정도 발치 후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소프티슈는 힐링이 되죠. 소프티슈가 힐링된 상태에서 밑에 본은 아직 리제너레이션 안 됐을 거니까 그때 들어가서 리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죠.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 해봐야 결국은 위에 소프티슈가 다 커버 되려면요. 결국은 2달 걸려요.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몰라 이미디어트 플레이스입니다. 아니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는데 또 본로스가 많은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냐라고 하시지만요.
우리 애니리지에는 8mm까지 있거든요. 이게 코어는 4.8이지만 스레드가 8mm까지 있어서 어지간한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의 소켓에서 충분한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켓 디펙은 그냥 본그래프트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몰라에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확실히 잡느냐. 근데 애니리지의 딥 스레드, 나이프 스레드는요. 나사산 한 개만 걸리면 스테빌리티가 거의 40, 50뉴턴 나옵니다. 한 나사에. 그러니까 요거 약간 이제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 익히시면요. 구치부는 거의 다 이미디어트 합니다. 뭐 저 같으면 몰라 이미디어트, 거의 대부분 몰라 이미디어트 플레이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은 트렌드이고요.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이미 옛날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저. 오늘 다음에 우리 준 선생님 사용한 멤브레인은 O6 플러스인가요? 아니요. 맥콜 소프트 타입입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이지만 지금은 사실 뭐 아주 강한 멤브레인 필요 없죠. 그냥 이 본 매트릭스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비싼 거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번에 연말쯤 니들 홀더 포함한 수술 도구 세트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되면 니들 홀더와 티슈 포셉이 될 텐데요. 나중에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루이스 선생님, Thank you for your great surgery, Dr. Park. Do you recommend the RE implant for those cases of a vertical loss in anterior buccal wall? vertical loss 약간 트리키하죠. 이게 vertical bone loss가 있을 때 RE를 쓸 거냐 말 거냐. 저는 씁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라든지 또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험이 점점 쌓이면 아리에 대해서 점점 경험이 있으면 아마도 버티컬 로스일 때도 이렇게 아리를 써서 진지바 레벨을 아주 잘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조금 쌓이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수술복 입지 않고 수술 중에 스스로 장갑 끼고 카메라 사용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 기준에서 감염을 통제하면 감염률과 실패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요. 사실은 중국에 가면 우리 중국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철저하게 해요. 이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이 감염에 대한 컨트롤이 거의 경기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좀 있거든요. 우리가 contamination, minor contamination, saliva contamination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터치에 대한 contamination, 뭐 옷에 대한 입었다 안 입었다 이런 데 대한 contamination에 대한 논문들도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차이가 없다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too much 하는 것은 결국은 귀찮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비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임플란트를 한 지가 이제 35년이 지났거든요. 늘 이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이너스 플로어 개통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뼈만 뚫고 점막골은 터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사이너스 플로어가 우리 사이너스 플로어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드릴링 하다 보니까 사이너스 플로어가 열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본그래프트를 하지 않고 픽처만 식립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 7mm, 한 7mm 뼈가 있어요. 근데 드릴링 하다 보니까 좀 열렸어요. 에피칼이. 근데 8.5mm를 식립했어요. 그러면
바이코티컬 스타빌리제이션 되겠죠. 이렇게 사이너스 플로어에 인게이지가 되면서도 약간의 픽처 일부가 사이너스 안으로 들어가 있겠죠. 근데 한 2mm 정도 사이너스 플로어를 지나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본그래프트를 하면 안 됩니다. 퍼포레이션 됐을 경우에. 그렇죠. 미카 사용할 때 뼈만 뚫고 점막골 트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죠. 좀 이따가 엑스레이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환자분이 오늘 좀 지쳐서. 그런데 나오시면 엑스레이 파노라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안 터지고 잘 됩니다. 그럼 다시 왜 전치부 오른쪽 상단 2, 왼쪽 상단 2는 직경 3mm를 사용합니까? 아리 이야기시죠? 아리 임플란트는 아직 중국에 허가가 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3mm 밖에 안 되지만 강도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게 디자인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중국에서 허가가 나면 제가 중국 가서 열심히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에 본 디펙이 있을 경우에 또 아주 얇아진 리치가 있을 때는 이 아리 임플란트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본 오그멘테이션 했잖아요. 본 오그멘테이션도 물론 뭐 좋지만 투마치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컴플리케이션 많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아리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윤수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용하는 거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벌써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메디컬 탑 드레싱 보이시죠? 네, 메디컬 탑 드레싱인데요. 이것도 이게 찾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이게 보풀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보통 전에 사용했던 거저들을 이렇게 닦으면 찌꺼기가 막 상체에 묻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있으면 제가 저렴하면서도 똑같이 보풀이 생기지 않는 걸로 제가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뭐 별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프랙티스에도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욱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 라이브 수술 관련 아니지만 원장님 고견을 여쭙고 싶은 정례가 있는데 혹시 메일 주소나 연락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메가젠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제 카톡을 연결시켜 달라 하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우리 카톡에서 케이스도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 아마 한 200~300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뭐 적신 아니더라도 뭐 짧은 시간 안에 의견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에서 다시 본 멤브레인은 스크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우리 중국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GBR에 대한 그리고 멤브레인의 픽세이션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다 멤브레인을 고정시키고 했죠. 이것은 어떤 멤브레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루를 고정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스크루 고정 안 시키는 방법을 안 시켜도 되는 그런 멤브레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시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네. 다시 우리 루이스 선생님, Why was healing abutment placed instead of cover screw in the area of a direct sinus lift? 그러니까 25번, 26번 위치죠. Because it has very good initial stability. Okay? 본이 하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스테빌리티가 아주 잘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하이트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굳이 2스테이지 할 필요가 없죠. 대부분 1스테이지를 합니다. 근데 7번은 소켓도 크고 남아있는 본이 정말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크로즈 하는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스테빌리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머리 크로즈를 했습니다. 네, 오늘 파노라마 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잘 됐을까나? 마지막으로 파노라마를 네. 우리 10번 때 15번, 16번, 17번은 15번은 사실은
가운데 septum이 지금도 보이시죠? 제가 septum을 이용해서 본그래프트를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미카 키트를 쓰면 이게 덴사버처럼 본을 컨덴세이션 시키면서, 컨덴세이션이 아니라 그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사이너스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한 7mm 정도 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익스펜전 시키면서 올리던 오토지너스 본으로 본그래프트가 되게 만들었고요. 그 뒤쪽에 있는 6번과 7번은 아까 보셨다시피 미카 키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미카 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본이 올라왔죠.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죠. 이만큼 올라왔고요. 7번은 그냥 오토지너스 본, 나중에 본이 리제션이 되면 아마 이 사이에도 전부 다 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3번은요, 원래 있던 본만 했죠. 본만 해가지고, 8.5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두 개의, 아리는, 보시다시피 그대로 발라탈 본을 따라서 들어갔고, 악사버튼 연결된, 아이고, 한 개, 악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군요.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보시면, 한 4, 5mm 정도 뼈가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정이 잘 됐고, 위쪽으로 사이너스 쪽으로 본그래프트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7번은 소켓이 있었지만 소켓 위쪽으로도 본그래프트가 됐고, 안쪽으로도 사이너스 본그래프트가 됐고, 그래서 이쪽은 아마도 한 3개월, 한 1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치부, 원스테이지를 한 전치부 이 부분은 아마 템포러리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 첫 라이브 서저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